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7월 1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밤에도 덥고 낮에는 햇빛도 그렇게 많이 안 찌는데 후적지근한데 사람 미칠 정도로 더울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방송의 패턴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방송은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송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적중도 적중이지만 뭔가 강타의 방송을 들어서 뭔가 얻어가고 또 복병마 같은 걸 알아가고 또 배당마를 또 알아가고 또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나마 진정성 있는 경마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에서 그냥 인기만 하나 듣고 또 그냥 종합 예상제 보면은 다 있는 말들, 그런 방송은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제 방송이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방송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맞춰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을 올바른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어서 뭔가 얻어가고 또 제 방송을 통해서 배당과 복병만을 좀 알아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 들이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래도 강타가 경마 전문가 치고는 괜찮은 친구야. 그리고 괜찮은 사람 같아. 강타 조정현이가 그래도 제일 나아.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욕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조합이 안 되는지, 이루 부산교체에서는 제가 아마 퍼펙트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당만을 그냥 자꾸도 인기만을 자르는 바람에 뭔가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왜 자꾸 어기는지 모르겠어.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된다는 거를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래야 여한이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꼭 그거를 강축을 놓고 때리다 보니까 축마가 다 오면은 경마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알고도 못 맞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 경마 내용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된다면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 않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인정을 하고 또 이번 주 경마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중 내용은 지금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마친 거에 대해서는 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떠벌리고, 컨디션이 나쁘면은 그냥 방송으로 들어가서 방송에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방송에 올인할 생각이고, 막 그런 거는 좀 웬만하면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잘하는 거 많다는 거 맨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매출이야 제가 잘하면 뜨겠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 짬밥이 얼만데 그거 일일이 맨날 신경 쓰고 하겠어요. 자, 이번 경우는 그러면 이제 아자아자 화이팅 올레팀에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일 강자입니다. 얘는 지금 현재 27주 만에 출전을 해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강타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지. 주행 연습, 주행 검사는 실전의 연장이고
재검은 휴약 이전의 능력과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을 장기 휴약을 하고 나왔는데 재검을 봤더니만 거름이 좋아.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엄청 잘 뛰었다고 무조건 잘 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 뭐냐면 재검은 휴양 이전의 능력과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검 능력을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도 못 뛰었어. 그러면 얘는 이번 그 재검 능력에서 능력을 발휘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반대로 재검 이전에도 잘 뛰었던 말인데 이번에 재검 때도 잘 뛰었어. 그러면 얘가 안 팔려. 장기 휴양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편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안 팔려. 그럼 걔를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일강자 같은 마필은 그냥 편성이 워낙에 약하잖아. 6등급이잖아. 근데 재검 때 걸으면 안 사이드하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일강자 같은 거는 세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일강자 같은 건 대가리예요. 그냥 묻지마 대가리야. 그냥 이런 거 묻지마 대가리야. 그러니까 휴양말을 대가리로 잡는 기준은 휴양 이전의 능력과 비교를 해봐서 능력이 우수했을 때, 그 능력이 우수했을 때 또 편성이 읽어주지 않을 때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게 휴양마가 이럴 때 대가리구나. 강타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대가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다음 제주교체 이경주입니다. 한 마리씩만 얘기하고 갈래요. 많이 얘기하면 피곤해. 10번 참매를 얘기할게요. 얘는 이번에 올 수도 있어요. 61kg를 받았는데 이번에 올 수도 있어요. 계속 되는 편성인데, 신도영 조교사한테나 묻고 싶네,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신도영 조교사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내기를 한번 하고 싶어. 옆에 있으면. 제가 옛날에 박대웅 조교사님하고 프리티 잉그란이란 마피라고 내기를 한 적이 있어. 프리티 잉그란을 내가 얘기한 대로 작전 지시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박대웅 조교사 밥을 사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내가 밥을 사고. 이게 야리쭈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난 그 사람 못 믿잖아. 그러니까 작전 지시에 대한 건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밥을 사도 뭐를 하든 하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모 조교사랑. 그런데 이 10번 참배라는 마피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는데, 하강의 이유가 없어. 하강의 이유가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 하강을 했다면은 부중고를 견디지 못해서 하강을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마체가 260다마짜리니까 부중고를 견디지 못해서 하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되지. 얘기는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초반이 느린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20번 참매 같은 마필은 이번 편성 역시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야. 그러면 종발 뚝심밖에 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선취입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성호가 약간 핫바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만약에 문성호가 못 오면은 영원한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강수환이 지금 뜨고 있지, 김준호 뜨고, 원래 잘 탔지. 그럼 김영석 기수 같은 경우에는 왕고잖아. 왕고인데도 자기 밥그릇은 딱딱 찾아먹고 있잖아. 점잖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문성호 기수는 내가 보기에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말 갖고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저기에서 10번이 참매라는 마필이 그동안 왜 못 왔는지에 대한 의문보호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총력전으로 승부만 해준다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승부를 제대로 안 하는지 난 그게 잘 모르겠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현 조교사한테. 왜 안 가고 있는지. 밀면 무조건 가거든. 근데도 승부를 안 하는 건지 못 가는 건지 하여튼 의문부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또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왜 승부를 안 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대면은 되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서 내가 막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왜? 정당하게 얘기를 될 수 있는 말을 못 끌고 왔으니까 정당하게 얘기한 거니까. 자,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이런 편성은 핫바디 편성이거든요. 완전히 핫바디 편성이에요. 대가리가 누군지만 가르쳐드릴게요. 2번 대승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를 찾는 요령은 항상 많이 뛴 말보다는 적게 뛴 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근간에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이 예전 능력을 우수한 마필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고, 또 뭔가 직전 경주의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놈은 변화를 안 보여준 놈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고, 항상 그런 우선적인 입상말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대승어 개인을 강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이전을 치른 어린 망아지 새끼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다는 측면에서 얘를 세게 본다. 자, 그런데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당연히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 편성에서는 당연히 2번을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1번 신천샛별이 강력하게 팔리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얘를 위주로 해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1번 신천샛별을 저는 대가리로 보질 않고 때리는 경주예요. 그러면 이유를 대야지. 1번이 왜 충마가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충마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충마는 맞는데 얘를 이길 수도 있는 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사실상 이제 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체가 235kg짜리야. 235kg짜리인데 부중은 57kg를 달았어. 그런데 사실은 4세야. 그러고 또 3세도 아니고 4세야. 그러면 일단 4세니까 거세 4세마니까 이제 4전을 치렀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지금이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추임력이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는데, 왠지 모르게 이 230kg 다마짜리에 57kg에 100m가 늘어난 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복병만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복병만을 강력하게 때리고, 여기에 지금 팔리는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받쳐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읽어주고 싶고, 그 이변이 1번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1번을 빼서는 안 돼. 절대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대가리로 놓고 싶지는 않은 그런 편성이다. 그래서 제주 첫 번째 승부처는 자칫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A급 승부처로 해서 완벽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이라는 것은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상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배당, 적중 시에 배당이 50배가 넘었을 때 저는 A급으로 선정을 해요. A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마라는 것은 적중에 자신도라는 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나는 100% 자신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불안하게 보는 것도 일반적인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야? 빨갱이 저배당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률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을 때 통설과 소수설이 있잖아. 그러니까 통설이란 건 뭐야? 다수설을 통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통설이라는 부분이 경마로 따지면 빨갱이야.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마필에 입상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빨갱이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빨갱이가 들어올 확률하고 이 999가 들어올 확률은 수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는 빨갱이가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고 우리 마음을 위안 삼는 거거든. 그러니까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게 뭐야? 경마판을 만들어 놓고 마사에서 여기서 수수료만 빼먹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마팬끼리 배팅을 해가지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돈 물어주는 게 페리 뮤추얼 제도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소수설이라고 해더라도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고, 내 주장이 관찰되는 거는 해낸 게 어떻게 보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니까 그거는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다음에 토요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번 창파라는 마필은 일단 성장마 중에서 지난번 데뷔전 시 능력 발휘를 했으니까 배팅권은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사실상 뭐 큰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성장마하고 신마들 게임을 웬만하면 저는 가져가 볼 생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경주에서 관리마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저는 7번 구로망자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청해마라고 그러는데 회색마잖아요. 회색마를 우리는 이제 청해마라고 얘기를 불러요, 대부분. 그런데 이 청해마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돌연변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AB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A형, B형, O형이잖아. 그런데 AB형들이 있잖아. 제가 AB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AB형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또라이라고 그래. 성격이 개팍하고 그 다음에 뭐 급변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린 거지. 사람하고 다 똑같이 그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청해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해마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갈색마라든지 밤색마라든지 이런 마필들보다 약간 성격적으로 칼칼하고 민감해. 굉장히 민감한 녀석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음은 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복이 굉장히 심한 단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주행검사만 놓고 보면 7번 구름왕자가 제일 좋아. 안정되고 주폭 자체가 안정되고, 이 주폭은 이거고 주법은 다리를 쓰는 게 주법이잖아. 차는 어떤 게 좋은 차라고 그래? 쫙 깔려가는 차, 세단 같은 게 쫙 깔려가잖아. 그럼 쫙 깔려가면은 뭐 왜 좋은 거야? 우리가 느끼는 스피드감이 다운되잖아. 예를 들어서 티코 타고 100km만 달리면 우와 이러면서 개상망측한 소리를 내지. 아주 마구라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내가 100km 이상 달리면 그러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우마우라든지 이런 거 갖고서 또 벤츠 500 갖고서 타면은 차가 쫙 깔려가면서 그냥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쫙 가지. 마찬가지예요. 말도 쫙 깔리는 놈들이 있어. 이런 놈들은 굉장히 잘 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 주법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근데 이 7번 구름왕자가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면 딱 주법이 좋구나,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7번 구름왕자 같은 거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복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좋은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청해마는 계속적으로 연투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한 세대 자마들이 청해마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때는 한 세대 자마들이 작년도 말 정도에는 거의 뭐 모든 말들이 대가리를 채울 정도로 리딩 사이어가 될 줄 알았지만 리딩 사이어가 못 되는 거야. 왜? 청해마가 많기 때문에. 청해마들은 성격적인 면을 갖고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연투를 못해. 그래서 리딩 사이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KCTV의 대상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여기서 이제 6번 2분위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안 팔리는 게 정상인데 수입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팔릴 수도 있겠지만 안 팔릴 것 같은데, 근간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직체적 경종 때 입상을 한번 했죠. 그러면 이런 말들은 왜 기복을 보일까? 지난번에 71kg를 해서 못 뛴 건가? 그러면 이번에 56kg니까 직접전의 능력을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뭐라 그럴까, 기복을 했어요. 기복을 계속 보여. 기복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기복을 보여주는 것과 마필의 바이오 리듬 차원에서 기복을 보여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외부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병력이야. 병력에 의해서나 체중이 빠지거나 뭔가 마필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작용을 했을 때는 그 마필은 기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나는 이상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 난 골프를 가면은 이상하게 지난주에 잘 치면 꼭 이번 주에 안 돼. 그리고 또 지난주에 못 치면 또 그 다음에 나가면 또 잘 돼. 이거는 사실상 뭐 아무 이유도 없잖아. 아무 이유도 없는데 생체적인 리듬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면 골프에 있어서 강타는 바이오 리듬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골프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말도 마찬가지야. 한번 잘 뛰면은 그 다음에는 꼭 조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버거운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6번 이쁜이 같은 마필이 그래요. 완전히 생바닥을 때렸다가도 그 다음 경주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신호라는 건 있어요. 신호라는 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6번 이쁜이가 기복을 보일 뿐이지, 이 편상에서도 직접적 경주 때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56kg를 달았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가져볼 수가 있다. 왜? 5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니까. 딱 3마리 갖고 때리겠습니다. 자, 구멍수는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최소 구멍수를 자랑하는 강타니까, 자, 적중만 안 되면 환장하고 뭐 메리트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요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4번 아르고 갤러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편성에서 4번 아르고 갤러퍼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가서 끈끈하게 버텨가지고 2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패턴적으로 보면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느냐,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4번 아르고 갤러퍼는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능력보다도 전개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마필이 사실상 근간의 선행을 계속 못 가다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경기력을 뽑아내었거든. 근데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선행 찬스를 맞이하고 있어. 그러면 직접 경시 걸으면 이빨 끌어낸 가운데서도 이번에 자기가 주행 습성이 맞았을 때, 선행을 갔을 때 또 한 번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일단 의지는 괜찮게 강하다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4번 아르고그 래퍼가 이 편성에서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선전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두 마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12번 한백무적입니다. 1800점에서 이제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성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3000점 이상으로 올라갔고 1000m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추임력이 괜찮고 또 마필 자체가 작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54kg의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파스까지는 될 것 같아요. 1000m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뚝심이 괜찮고 또 기본적으로 느린 편성인데 선입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스까지는 될 것 같으니까 복속률 100% 지킬 것 같다. 근데 이런 말들은 제주마라고 하더라도 부직이 올라가면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 기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번 경주까지만 인정을 하고 다음 3000점 이하의 센 편성이 나오면은 부직이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냥 사요나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들은 그렇고 10번 고공세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일단 이번 편성 자체의 맥은 뭐냐면 큰 맥은 경주 분석을 했을 때 맥을 잡는 건 뭐라고 그랬어? 전개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전개가 능력이 우선할 때도 있지만 전개는 능력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어떻게 뭐가 뛰는 거야? 경마는 말이 뛰는 거잖아. 그럼 말이 어떤 식으로 이 자리를 잡고 뛴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 능력이 그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능력과 전개를 맞물려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번 편성은 8번 런닝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런닝이 베이스로 끌어낸다 하더라도 근간의 선행력 갖고는 버티기가 힘들어. 그러면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10번 고공세상은 뭐야?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이번 편성과 맥락을 맞출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 고공세상도 배팅권에 꼭 가져가야 된다. 자, 이 두 마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 5경주. 이번 경주는 토요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UCC를 승부처를 얘기를 하고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로 하는 경주에서는 완전히 퍼펙트로 완전히 한 경주나 두 경주 정도는 마번까지 도출하는 방법을 분석에 넣을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번까지 싹 얘기해 주는 그런 경주도 만들 거예요. 자, 토요 5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요. 이번 경주는 7번 프라임 조이라는 마필을 얘기하겠습니다. 37조 심승태 마방은 심승태가 우리나라의 조교사 중에서 또 기수 출신 조교사 중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기수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 고옥봉 마방에서 무비안 좀 타고 그렇게 했지 심승태의 기수가 기수 시절에 화려했던 기수는 아니잖아.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빨리 조교사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
예, 순번 기다려서 조교사가 된 기수잖아. 예, 기술 출신 조교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마방 운영도 곧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리수도 두지 않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7번 프라임 조이도 이번 편성에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37조의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안정된 패턴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복이 굉장히 적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마체를 아주 큰 마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또 기본적으로 항상 마필 자원들이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도 7번 프라임 조이는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한 이번 편성의 맥은 출전마 대부분이 종반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레이스가 빨라가지고 경합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앞선에서 경합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올라올 말이 없고 무빙마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뭐 꾸역꾸역하고 뭐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땅을 파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마필들 위주에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경주의 맥이나 분석의 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는 전개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 전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마필의 개별 능력을 미싱하는 것이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7번 이 프라임 조이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도 999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999를. 완전히 999. 완전히 상황나는 999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네요. 그러면 어떤 말로 노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떤 말을 얘기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단부항으로 칠까? 자, 6번 함성입니다. 제주마에 특화된 실력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베이스로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일 기수하고 김대영 기수는 실제로 가서 보시면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옛날 임대규 기수 아시죠? 그 정도 키만 해요. 그리고 두 기수 모두가 고참이에요. 김대영 기수 굉장히 고참입니다. 굉장히 점잖아요. 굉장히 점잖은 기수야. 그리고 농사꾼같이 그냥 얼굴이 컴해가지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 나이가. 그런데 굉장히 점잖은 친구예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신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한라마보다는 제주마의 일가견이 있는 기수들이야. 그러니까 특화된 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런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요즘 제주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승률을 올리고 있는 기수는 김준호야. 김준호가 가장 안정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고참 중에서는 그래도 전현준이가 곧잘 타고 요즘 뜨는 기수는 강수환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제주경마의 기본 틀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A급 기수들이야. 일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특화된 또 제주마에 특화된 기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웅 기수는 뭘 잘 탄다? 제주마를 잘 탄다. 6번 함성은 사실상 이 마체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시 4,000점 이하 핸디캡 경주인데 가장 많은 등짐을 받은 놈이 누구야? 바로 이 보리달마가 64.5를 받았고 그 다음에 62kg를 받은 놈이 함성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6번 함성은 사실상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 경주가 쉽게 풀리면 이번 한백부배가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도는 그림, 이게 가장 원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개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한백부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00m에서의 능력은 가장 출중하지만 1110m를 4월 13일날 뛰어봤거든요. 뛰어봤는데 형편없는 능력을 보이면서 고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거리가 1110m야. 그리고 4000점 이하 경주고. 그랬을 때 과연 이번 한백부배가 1110m에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거리 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6번 함성 같은 마필은 사실상 능력 측면에서 이권 전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핸디키퍼들이 부중을 많이 줬고 체구가 작은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지 6번이 더 센 말이다. 훨씬 더 센 말이다. 그리고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번은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한백부배는 인기마로 팔리지만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작심배당 999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강타의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6경주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복병만을 놓고 때리는 1차 메인 승부처인데 누가 팔릴래나요? 여기서 누가 인기 많지는 모르겠네. 난 요즘은 예상제를 그만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7번 스피드 영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간에 선행을 가지 않아서 그렇지 또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지 선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7번 스피드 영웅 아니면 9번 누비벌큰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언뜻 보면 안쪽 게이트에 안토니오가 밀고 나가서 선행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스피드 영웅 아니면 9번 누비벌큰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선행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느냐 하면 이번 편성 자체도 선두권이 그렇게 아주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반 뚝심마들이 아주 우수하지도 않은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들 기복형 마필들이라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7번 스피드 영웅이란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7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 뭐 1번 스트롱러너나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분석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대가리, 확실한 대가리는 버티고 있는데 그 대가리 마필이 어영부영 팔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은 대가리고 모든 측면에서 대가리인데 배당판에서는 다소나마 덜덜하게 읽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어영부영 인기를 모으는 마필보다는 차라리 7번 스피드 영웅이나 9번 누비벌킨 같이 1400이라 해서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중배당 이상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하는 토요 6경주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입니다. 1번 차민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판이 열리면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던 3번 계안예봉상과 계안예봉상이 더 팔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1번 차민굿이 이번에는 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마필보다 청해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번 차민굿이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럴까 청해마의 입상 패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금강경주시에도 5착과 4착을 차지했어도 능력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게이트 H점을 안고 밀고 나가면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고 선행을 받으면 시원하게 한 바퀴를 돌 가능성도 있어. 7번 돌아온 아침에가 2번 매를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번 편성은 1번 차민굿이 청해마로서 입상을 할 수 있는 적정 편성을 만났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거고 청해마는 또 편성을 만났을 때 승부를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승부 타이밍이라는 건데 이번 경주가 1번 차민굿은 승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때리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 토요경마 준매인 승부처입니다. 요번 경주는 일단은 이 준매인 승부처인데 후창마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자, 10번 제주의 바람입니다. 인기만 있죠. 인기만 있죠. 당연히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인기를 모았고 이번에가 이제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물론 밀고 나오면 선행도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 여부가 관건인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나서 선입으로 뛰었을 때 과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1200인데 그분 1200에도 첫 도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골머리가 아픈 마필이긴 한데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제주의 바람을 기둥으로 놓고 후착에서의 대반란을 기대하면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보고 싶은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1번 파크삭스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기본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발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500kg가 넘는 순발로서 선행으로 입상을 했었고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서 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파크삭스는 저는 선행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에는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안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차 메인 승부처예요. 단통 같기도 한데 단통. 그런데 이제 조금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두 마리를 더 받치고 갑니다. 일단 추천마는 1번 2K입니다.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빼어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1순을 했습니다. 이번엔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적성에 따른 다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파행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누네스가 잘 탔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의지도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 또 때릴 기세이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1800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도 전개 이점을 살려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2K는 무조건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이에요. 역시나 후착도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토요 2차 메인 승부처 토요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5번 럭키 춘향은 안 봅니다. 이번에 안 봐요. 자를 거예요. 왜 잘러? 야, 강타에 왜 잘러? 왜 괜히 잘러? 일단 3.5kg가 늘었고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선행 못 갈 것 같습니다. 6번 문화프린세스가 선행 갈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럭키 춘향이 선임을 서야 되는데 선임을 서가지고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경주 이후에 자정 강골련하는 병력도 있고 이래저래 대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잘라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5번 럭키 춘향은 자르고 6번 문화프린세스는 상대적으로 세게 보고 자, 이번 끝장 승부처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화프린세스 왜 세게 봐? 선행 간다니까. 그냥 간단한 거야. 주행 습성을 살렸을 때 자기 능력의 댄스를 보여주는 마필이 6번 문화프린세스이기 때문에 기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간다고 해서 매번 능력을 쭉쭉쭉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선행을 가도 이렇게 기복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력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6번 문화프린세스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도 인기만 자르고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